님은 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엔카가 일주일 동안 1175분께 물어봤습니다. 다시 부활하길 바라는 전설의 명차 설문조사. 과연 대망의 1위를 차지한 전설의 레전드 칸은 무엇이었을까요?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다. 강만 지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활 말리는 국산차 1위 갤로퍼. 바로 이 갤로퍼는 90년대 초반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X세대의 오프로드 감성을 채워준 국산 SUV의 자존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갤로퍼 보닛을 딱 제껴보면 미쓰비시가 만든 메이드 인 재팬 엔진이 나온다? 무슨 일이고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계 5위 완성차 업계가 된 현대자동차의 역사에서 일본 자동차 회사 미쓰비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현대가 미쓰비시에서 온갖 기술을 배워가는 마치 미 지도교수님과 현 대학원생 같은 그런 사이였는데요. 모든 대학원생이 꿈꾸는 최종 테크트리가 뭡니까? 졸업이죠. 근데 대학원생 순순히 졸업시켜주는 지도교수 본 적이 있습니까? 현대자동차는 엔진을 자체 개발해서 기술 독립을 꿈꿨지만 미쓰비시는 현대자동차를 순순히 놓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과연 우리 귀염둥이 막내 포덕 현대는 어떻게 미쓰비시 지도교수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저세상 텐션으로 돌아온 차부신 그 세 번째 이야기, 미쓰비시 교수님 발라버린 K1075람 현대자동차 엔진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부심 2편 내고 2편 한 저세상 분양권 당첨 직전까지 갔다 돌아온 엔카 콘텐츠 에디터 차돌박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현대자동차의 엔진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우리 엔카 이용자분들이 다시 보고 싶은 레전드카 1위로 뽑아준 현대 갤로퍼, 정확히는 현대중공의 갤로퍼 덕분에 이 얘기를 꺼내게 됐어요. 자, 그래서 먼저 갤로퍼 얘기부터 좀 꺼내고 가려고 하는데요. 한 5년 전쯤부터 이제 차박 열풍이 불면서 갤럭시 리스토어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죠. 91년에 갤로퍼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신차 최고 트림이 2천만원 중반대였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더 비싼 3천만원대 중고차가 나오는 차, 그게 바로 갤로퍼다 이겁니다. 엔카 이용자분들이 1위로 뽑아주신 이유를 봤더니 정통 오프로드 감성의 SUV, 견고해 보이면서도 멋스러운 각진 디자인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갤로퍼는 태생부터가 폼생폼사 간지폭풍 SUV였습니다. 갤로퍼 출시 당시 국내 SUV가 되게 레어했어요. 그 전까지 이제 락스타라고 있긴 했는데 얘는 마스터 취급이었고, 갤로퍼랑 체급이 맞는 대형 SUV로는 코란도 해밀이라고 유명한 친구가 있긴 했는데 갤로퍼가 출시하고 딱 5개월 만에 야생마 갤로퍼가 콧볼 속 코란도를 발라버립니다. 어째서? 사실 갤로퍼 자체가 세계에서 통하던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의 파제로 복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우엔들 기준으로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트렁크 뒷문도 요상한 방향으로 열려요. 아무튼 이렇게 미쓰비시 파제로를 라이센스 생산한 갤로퍼는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도 당연히 일본 미쓰비시의 기술을 쓴 엔진이었습니다. 사실 갤로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갤로퍼 출시 이전부터 미쓰비시는 현대자동차의 스승격이었는데요. 그 이름도 유명한 대한민국 최초 수출 자동차 뭐다? 그렇죠, 포니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포니의 원형이 된 자동차가 바로 미쓰비시의 랜서입니다. 자, 바로 이 미쓰비시 랜서의 플랫폼을 따온 다음에 거기에 미쓰비시의 세턴 엔진을 넣고 여기에 유명 차량 디자이너를 섭외해서 디자인을 살짝 바꾼 게 그게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 차량 포니였던 거거든요. 뭐야, 포니 국산 1호차 아님? 이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고유 모델 차량이라는 게 순수 국산 기술력으로 만든 걸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 포니가 당시로서는 내수 수출 둘 다 아주 그냥 따상 더블 대박이 터졌어요. 1975년 생산 첫 해에 국내에서 1만 5천여 대가 팔리고 76년 수출 첫 해에는 1000대 넘게 수출에 성공했는데요. 미쓰비시 엔진을 달고 현대가 조합한 포니가 10만 대 넘게 수출이 되면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자신감이 붙어요. 힘이 솟아올라 시간이 됐어, 새롭게 태어날 때가 됐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은밀하게 지령을 하나 내려요. 국산 엔진 만들어! 근데 누가 만들죠? 그건 내가 데려온다. 그렇습니다. 내가 일본에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였다. 은밀하지만 본격적으로 야심을 드러낸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동생인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과 함께 미국에서 일하고 있던 한 한국인 연구원에게 매일매일 국제전화로 집요하게 스팸 전화를 걸어요. 바로 제너럴모터스 자동차 연구소에 근무하던 이현순 님이었는데요. 자, 정 회장의 끈질긴 러브콜에 이현순 박사는 월급을 3분의 1로 까면서까지 1984년 현대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인재가 가세를 해요.
바로 크라이슬러에서 근무하던 이대원 박사님과 엔진 설계 용역을 맡은 영국의 리카르도 사예요. 자, 이렇게 3대장 라인업을 갖춘 현대는 자차제가 엔진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지도교수 역할을 해오던 미쓰비시 자동차였죠. 자, 미쓰비시의 실수였던 구보 전 회장은 1985년 정주영 회장을 찾아가서 딜을 걸어요. 엔진 신기술을 줄 테니까 그놈을 잘라라. 여기서 포인트가 그놈이라고 한 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 워딩인데요. 미쓰비시 구보 전 회장이 그놈이라고까지 하면서 적개심을 불태운 사람이 누구다? 당연히 이현순 박사였습니다. 언제 개발될지 기약도 없는 자체 개발 엔진인데 당장 제공했다는 미쓰비시의 엔진 신기술. 자, 우리 정 회장님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거 괜찮을까요? 자, 그렇게 현대자동차에서 85년 알파 엔진의 첫 시제품이 등장합니다. 엔진 한 대 가격이 당시 돈으로 무려 5천만원. 이 엔진 2대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48평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열채가 공중분해돼 버립니다. 무려 20번 넘게 이 알파 엔진 시제품을 깨먹은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구보 전 회장이 현대자동차에 또 딜을 걸어요. 당시 현대자동차는 순이익 절반 넘게를 미쓰비시의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현대가 1년 내내 자동차를 팔아서 800억 원을 버는데 미쓰비시에 주는 로열티만 대략 400억 원이 넘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구보 회장이 그놈을 잘라버리면 우리가 너네 로열티를 절반으로 깎아줄게, 이렇게 딜을 칩니다. 똘똘한 연구원 한 명 대 회사 순이익 50% 상승. 아, 이건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딜 같은데요. 이거는 또다시 정 회장의 이쯤 되니까 구보 전 회장도 속이 바짝바짝 타요. 아니 도대체 그놈이 뭐라고. 자, 그렇게 1989년 구보 전 회장이 문제의 그 이 박사를 직접 만나요. 당시 엔진 개발에서 제일 난관으로 여겨졌던 건 바로 열 변형이라는 거였는데요. 이제 시동을 쫙 당겨서 엔진이 뜨끈뜨끈할 때 엔진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부분과 가장 차가운 부분의 온도차가 80도 이내여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엔진 모양 자체가 이렇게 확 뒤틀려 버리거든요. 미쓰비시는 이 방법을 되게 심플하게 해결했어요. 아니 어쩌면 심플하게 해결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바로 엔진을 겁나 무겁고 두껍게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뒤틀리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이니시가 들어올 때 무빙으로 피할 생각을 하냐고 그냥 피통을 겁나 채워서 몸빵으로 버티는 뭐 그런 셈이에요. 근데 그만큼 당연히 엔진이 무거워지고 차가 무거워졌겠죠. 근데 이 박사 연구팀은 달랐습니다. 이 박사를 찾아간 구보 전 회장은 몽키 매직 씹어먹는 엔진 매직을 보고 경악하게 되는데요. 자, 이 박사 연구팀은 압구정 48평 현대아파트 열채, 그러니까 엔진 시제품 20대 날려먹는 동안 엔진에 200개 넘게 온도계를 꽂아가면서 어느 부분에 열이 많이 올라가나 그걸 노가다로 확인한 거예요. 그렇게 280번 넘게 설계를 변형한 끝에 해결한 겁니다. 이 광경을 본 구보 회장이 예지력이 상승하게 되어 미쓰비시 본사로 돌아가서 현대에 웬 독한 놈이 있어, 니들 꺼무적거리다 우리가 현대 기술 배워올 판이다, 이렇게 미쓰비시 연구원들을 막 닥달했는데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미쓰비시 직원들을 닥달한 구보 전 회장은 1990년 향년 87세로 유명을 달리합니다. 하지만 이 뒤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험한 장면은 그나마 안 보고 곱게 가신 거였어요. 불과 1년 뒤인 1991년 현대는 대한민국 최초로 개발한 독자 개발 엔진 알파 엔진 개발에 드디어 성공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미쓰비시 엔진을 달고 있던 스쿠프에서 엔진을 확 떼내버린 다음에 그걸 현대 알파 엔진으로 바꿔버려요. 바꿔 3년 뒤인 1994년 현대자동차는 마침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수 국산 기술로만 제작한 엑센트를 출시합니다. 바꿔 10년 뒤 2004년에는 중형차 엔진인 세타 엔진을 자체 제작해서 신형 소나타에 장착하더니 바꿔 3년 뒤인 2007년 과거의 포니의 원형이 되었던 미쓰비시 앤서 신형 모델에 이 현대 세타 엔진을 기반으로 세팅한 포비1 엔진이 얹히게 됩니다. 포니 출시하고 32년 만에 현대가 미쓰비시에서 기술을 사오는 입장에서 미쓰비시가 현대 기술을 사오는 관계로 사제관계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예요. 왜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리는 법이 없을까요? 불과 1년 뒤인 2008년 현대는 대형차 엔진인 8기통 타우 엔진 개발마저 성공합니다. 이게 또 되게 비범한 게 사실 8기통 엔진이 미국 머슬카의 상징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왜 그 매드맥스에서 개거 품을고 막 V8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워즈오터라고 자동차 전문 언론사가 하나 있어요. 아무튼
FMVA가 매년 올해의 10대 엔진을 뽑아요. 쉽게 말해 엔진들끼리 VS 놀이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한 이 타우 엔진이 3년 연속으로 올해의 10대 엔진으로 선정되는 기염까지 토합니다. 머슬카의 본고장에서 머슬카 엔진으로 이거 물건이다 소리를 들어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 뭐다? 그렇죠, 국뽕이 그냥 아주 폭발하죠. 하지만 이 국뽕 대잔치가 네버엔딩 스토리로 계속되진 못했습니다. 2015년 현대는 미국에서 제조한 세타2 엔진을 장착하고 판대한 소나타 47만 대를 리콜을 하게 돼요. 2017년에는 국내에서도 이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 17만 대를 리콜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요새 유명한 거 다 아시죠?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도 엔진 오일을 퍼마시는 결함이 발견되면서 엔진 설계가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엄청 달아오르고 있었는데 얼마 안 됐어요. 올 초에도 엔진 화재 가능성 때문에 북미에서 39만 대를 또 리콜했어요. 아주 그냥 현대가 실시간으로 엔진 때문에 체면을 구기고 있는 셈인데요. 자, 이쯤에서 정리를 잠깐 해보면 일단 미쓰비시에서 엔진을 빌어다 쓰던 입장에서 당당히 엔진 자체 생산을 하게 된 현대차의 엔진 개발 히스토리, 이 자체는 엔진 독립 신화라고 부르기에 그 자격이 충분해 보여요. 하지만 한 번 최고의 플레이했다고 해서 영원히 꽈방권이 주어지는 건 당연히 아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미쓰비시가 현대에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되새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일본 미쓰비시는 지난 2000년 30년 동안 자사 차량의 불량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교체해준 사실이 밝혀져 버렸어요. 뽀록났다 이거예요. 자, 미쓰비시는 강제 수사를 받은 뒤에 사실을 실토했고 그 해에만 60만 대를 리콜하면서 3조 원 가까운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도 연이어 130만 대를 리콜하게 됐는데 놀라운 건 미쓰비시가 이러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미쓰비시는 2004년에도 또다시 몰래소리 요꼼수가 적발돼서 16만 대를 리콜했는데 이때는 회장까지 나와서 직접 이렇게 머리를 박으면서 사과까지 했지만 신뢰를 잃어버린 미쓰비시는 두 번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어요. 결국 소비자의 외연을 받은 미쓰비시는 2016년 닛산 크라이슬러에 인수되면서 브랜드 자체는 어떻게 살았지만 간신히 목숨부지만 하는 그런 산송장 처지가 됐어요. 자, 과연 현대가 배째라고 버티다가 산송장이 된 스승 미쓰비시의 추태를 반면교사로 삼을지 아니면 스승의 잘못을 반복할지는 현대 스스로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현다이가 될지 현명하게 판단할지 과연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차부심 대망의 사마 어떻게 좀 즐거우셨나요? 과연 이게 대망의 사마가 됐을까요? 아니면 대폭망의 사마가 됐을까요? 다시 부활하길 바라는 레전드카 갤로퍼에서 시작해서 현대의 엔진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봤는데 좀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소중한 시간 내서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과 더불어 중고차 구매에 유용한 꿀팁 가득한 저희 엔카 매거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더 싱싱하고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로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